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그럼 뭐 저는 제가 보는 서산은 전부 다 까맣거든요. 그래서 하얗면 곰팡이핀 건데 노란 거는 하얀. 그래서 요 중에 하나 알더니 하나를 이렇게 샘플을 했어요. 샘플을 해갖고 그러다가 3월에 채집을 했는데 추석 때 돈이 좀 생겨서 DNA 분석을 하니까 기존의 서울대에서는 세 번째 HC 1, 2, 3가 있는데 그걸 전혀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은 다른 분이 지어주셨지만 그 다음 형태적으로 얘가 다른 종이다라고 하는 걸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알려진 숨은 유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 대한강지류 쪽에서 진화한 생물 누구죠? 제주도. 제주도롱룡은 제주도에 가서 보시면 현무암 지대에 살아요. 주변이 다 까맣고 그런 데 사니까 더 유난히 까맣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라도에 사는 제주도롱룡인데 걔는 현무암 지대에 안 살잖아요. 도롱룡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롱룡도 똑같이 유전자는 똑같이 갖고 있지만 제주에 사는 제주도롱룡하고 내륙에 사는 제주도롱룡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알 크기도 그렇고 몸의 길이도 약간 차이가 있고 색깔도 차이가 있어요. 우선 하여간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롱룡 색깔이 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알을 가진 것이고 1월까지 알을 바로 만들죠. 노랗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노란 거는 기준이 되지 않는 아이. 여러 가지 기준이 얘기가 되다가 지금 막 버려지는 특징들이 많은데 지금도 지금 도롱뇽을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아직도 답이 없어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찾으시면 이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전혀 다르죠. 코발트색 이거는 어떤 섬 대화도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제주도. 답이 없어지지. 처음에는 몇 마리 봤을 때는 얘는 좀 다르고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막 가다가 이렇게 또 더 이렇게 파다 보면 답이 없어져. 그게 이 도롱뇽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제주도롱뇽이라고 DNA 분석. DNA 분석하시고 DNA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혹시나 다른 종이 아닐까 분석을 해봤는데 제주도. 그리고 여기 알을 낳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하나의 아빠의 알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한 마리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를 진동시키면서 다른 암컷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이건 꼬마도롱. 어디에 살죠? 여수? 남해? 왜 꼬마도롱뇽이라고 붙었죠? 처음에 저는 좀도롱뇽이라고 얘기했어요. 크기가 작다. 왜 크기가 작은 줄 알았어요, 선생님? 처음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작아요. 요만해. 다른 도롱뇽이 뭐 한 3분의 2 정도? 다른 녀석은 10cm, 15cm 되면 얘는 뭐 8cm, 7cm. 아, 진짜 얘가 작구나. 알도 막 100원짜리만한 거 알라요. 거제도롱뇽. 그때 당시 나 작은 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처음에 했는데 주변의 것들을 채집을 해서 DNA 분석 쭉 해보니까 큰 것까지 다 있어요. 크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본 거는 바닷가에 거기서 본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막 쓸려가는 그런 친구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 때까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알을 낳고 그런 녀석이 다 어린 녀석들이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조그만 도롱뇽이라고. 그러나 그 내륙에도 그 종이 삽니다. 거기는 큰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크기 차이가 있겠다 하고는 데이터를 얻었는데 처음엔 있었죠. 그래서 논문은 아니더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더 데이터를 DNA 분석을 하면서 해보니까 답이 없어집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래프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답이 어떻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얘네는 이 두개골이 일쭉합니다. 도롱뇽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 높이와 폭 이게 비슷하다면 얘는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보다 쉽게 나간흡성 하시나요? 나간흡성에 가면 그 옆에 큰 저수지가 산 쪽으로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이 삽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저수지로 흘러드는 천을 돌을 들어보면 쉽게 꼬마도로 보실 수 있어요. 나간흡성 기억하십시오. 나간흡성이 순천인가요? 순천 이쪽 동네에 많이 삽니다. 저는 그 종을 보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져왔는데 거제도롱뇽 포인트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외나로도 하시나요? 외나로도. 그다음에 이제 남방도롱뇽이라고요. 얘는 거제도에도 살죠. 이 녀석이 이제 고리도롱뇽이 아닐까 의심을 받았다. 완전 놀았어. 이렇게 생깁니다. 노란기가 좀 더 강합니다. 거제도에 가서 보시면 노란 녀석들이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까맣기도 하고요. 요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이고. 그래서 알을 낳았는데 딱 봐도 작죠? 100원짜리 많았어요. 이게 거제도의 남방도롱입니다. 100원짜리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도롱뇽 알 보시면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롱뇽이 알수는 대충 보면 세로 보면 12의 배수로 있습니다. 12개, 24개, 36개, 48개, 60개, 72개, 72개까지 제주도 거가 있어요. 약간 한두 개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요거는 24개 사이즈입니다. 24개 사이즈. 12개짜리도 봤는데 그런 사진을 못 담았고 24개 사이즈. 굉장히 작습니다. 왜 작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녀석이 나온 것 같아요. 포항에 가니까, 포항 흥해에 가니까 도롱뇽이 알을 낳는 저거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바닷가 근처에. 그러니까 그 종에 의한 특징이 아니라 나이에 의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특징을 보고 종도롱뇽이다, 여기 작은 도롱뇽 산다 하고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종을 이제 찾긴 했는데 바닷가 근처에 사는 그런 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처음에 저 사진을 찍고 새로운 종 찾았다 싶었는데 특징도 찾았다 싶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라도에서 나온 아직 이름 듣지 않은 종. 얘는 반쪽만 코발트색이고 우리는 까맣죠? 제가 3마리를 봤는데 3마리가 있었어요. 유전자가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광양 아시나요? 광양? 광양의 무리도 유전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H 히노비우스, C는 코리아, 그 세번으로 1, 2, 3, 4, 5, 6을 하는데 1, 2, 3은 서울대에서 붙였고요. 4번은 제가 붙였고요. 5번도 제가 붙였고 7번까지 붙여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광양의 무리. 그 다음에 얘네는 어디냐면 좀 이따 지도에 보일지 모르지만 그쪽 무리. 그래서 지금 거제도 쪽은 뭐 이렇게 밝혀졌지만 전라도 쪽은 아마의 팀, 이화이드 팀에서도 채집을 못해서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하여간 전라도 쪽에도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 천연 공모되는 병 있는 그 섬 있죠, 선생님? 네. 그 섬에서 찾은 아닌데 소록도. 그리고 이거는 남원 쪽에서 찾은. 남원에 산이 이렇게 칼처럼 나눠져 있는데 거기가 제주도롱뇽, 도롱뇽이 경계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종이 하나 또 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 비가기 장 보시면 빨간색의 대한강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대낙동강 지구가 있고, 여기 탐진강 지구가 있는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개. 여기 보시면 도롱뇽은 여기서 탄생을 했고요. 이쪽과 이쪽으로 우선 얘가 제주도롱뇽, 도롱뇽 쪽. 그래서 이렇게 간빙기 때 이제 물이 들어와서 이제 양쪽으로 나눠졌겠죠. 같이 이렇게 살다가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나눠졌고, 탐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빙하기가 왔다 섞였다가 퍼져 나갔다 하다 보면 이 도롱뇽을 이렇게 분할해요.
퍼져나갔고요. 제주도는 여기서 여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쪽으로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침투를 해 들어가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란 남방도로 여기가 꼬마도로 이게 제주도롱뇽 출신들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갔고 도롱뇽은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 HC3하고 HC3 이게 거제 도롱뇽이고 이게 스노드름 도롱뇽인데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도롱뇽하고 우리 도롱뇽이 가깝듯이 얘네들이 하나로 있었는데 하나로 이렇게 분화되었었는데 여기로 치고 들어오면서 두 개가 이렇게 잘려버려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그 유전 그 족보하고 그 분포하고 대략 맞아떨어지고 크게 3번의 빙하기가 왔다. 강비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됐고 일본하고 또 나눠진 것까지 보면 한 4번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얘랑은 유전적으로 7% 정도 차이가 나요. 7%. 도롱뇽하고 우리 도롱뇽이 3%, 얘랑도 3%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 뭐 저렇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꼬리치죠. 얘는 라틴어로 여기 뜻이 있는데 발톱을 가진 도롱뇽이다. 학명이 발톱을 가지고 있는 도롱뇽. 그래서 여러분들 발톱 도롱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는 꼬리치의 도롱뇽을 발톱 도롱뇽. 여기 보시면 시어브 재팬이라고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임미숙 박사님도 같이 참여한 그 국제 전원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러시아 학자, 일본 학자. 여기 보시면 일본에는 빨간색 꼬리치레 도롱뇽. 얘가 보고 싶어하는 첫째. 전 세계 양서류 학자들 최고 보고 싶어하는 쪽. 한국은 여기 보시면 삼각형에서부터 동그란 거에서 발주상까지 해서 4종이 있습니다. 4종이 사는데 색깔 이쪽이 노랗고요. 점점 올라가면 약간 고동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고 싶어하는 게 도롱뇽하고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 2종이 있는데 여기 녀석이 더 뚜렷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라엔시스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빨간색 좀 쭉 찍었는데요. 진주 아시죠? 진주. 여기 진주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한국 꼬리치레 도롱뇽.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점은 누구죠? 양산 꼬리치레. 이때까지는 종류. 얘네들은 알을 지하수가 흐르는 지하수 돌 위에 붙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알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도롱뇽 알은 많이 보이지만 꼬리치레 도롱뇽 알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꼬리치레 도롱뇽 알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보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보시려면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서 그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 건데 포크레인을 안 파고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선 얘는 발톱인지 까만 무늬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무늬를 가지고 끝에 가지고 있어서 그 학명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색깔을 보시면 노란 녀석도 있고 보라색 띄는 녀석이 있죠? 보라색 띄는 녀석이 대부분 암컷이고요. 노란 녀석이 수컷들. 굉장히 툭 튀어나온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 도롱뇽 중에 가장 크기가 크고 꼬리가 깁니다. 여기 발톱 보이십니까? 알입니다. 꼭 선생님도 한번 보러 가십시오. 장소는 환성굴입니다. 환성굴에 강원도 태백에 8월달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종유석을 보러 갔죠. 저는 종유석을 보러 안 가고요. 돈을 내고 들어가면 뺑 도는데 가장 보기 쉬운 데가 들어가서 뺑 다 돌아서 나오는데 딱 나올 때 보면 저 환성굴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는데 가는데 옆쪽에 돌이 이렇게 저를 가는 걸 방해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물속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면 저렇게 못 보고요. 그 난간을 발로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그 안쪽 밑으로 붙어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다시 선생님. 환성굴을 가서 종유석 다 보시고
나올 때 저 입구가 보이는데 옆에 돌이 지나가는 길 옆에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피해서 조금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 속을 이렇게 난간을 밟고 올라가면 요 알은 한 녀석이 요만큼 났습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됐죠? 저런 식으로 알을 낳고요. 저 알은 부화되는데 180. 유생이 되어서 3년 동안 물속에서 자요. 3년이 지나서 성체가 돼서 올라가요. 지금 자료가 10년 자료인데 최근에도 보셨어요? 최근에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다큐를 안성굴 선생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한테 섭외가 왔었죠. 제 딸하고 같이 나와달라고. 유생은 이 앞쪽이 이렇게 네모났습니다. 도롱뇽이 둥그런데 얘는 앞쪽이 이렇게 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고. 아까 보신 거.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양산 양산을 인식. 봤어요. 실라너스 신라 보십시오. 무늬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앞에 본 녀석보다 무늬가 검은 무늬가 더 크고 노란색하고 컨트라스트가 훨씬 더 커요. 미무면에서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죠. 얘를 이렇게 많은 그 외국의 그 양서를 보시는 분들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본 저는 2011년에 운이 좋게 봤는데 고리도롱뇽 살피려고 부산을 보고 이렇게 양산 다음이 밀양인가요? 밀양 다음이 양산인가요? 밀양을 지나서 밀양이 어디를 고리도롱을 보고 양산을 지나가는데 양산으로 들어서 양산 시내를 지나서 옆으로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산 속에 무슨 시멘트 공장이 있고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소장님하고 갔는데 수장님이 저를 오셨을 때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고 아마에도 요번에 논문 썼잖아요.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라고 거기서 찍었습니다. 제가 본 장면. 거기가 아마도 가장 예쁜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잘 모르겠고 양산시가 있는데 양산의 서쪽에 산을 넘어가는 천성산 아니었을까요? 그게 천성산인가요? 양산이 청성산까지 안 갔고 바로 도시 옆에 있는 산인데 천성산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천성산도 사실은 쟤를 보려고 가서 이제 찍은 게 얘입니다. 성찰 못 받고 여름에 가서 이제 유생 하나 찍었는데 얘가 수치대도 보는데 천성산에 살고 그 다음에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가다 있는 그 구의 산에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될 점. 우선 여기 점 찍힌 데가 여기가 천성산이죠? 그 부산.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롱뇽 중에 누가 있죠? 이끼도롱뇽. 이 녀석은 선생님들한테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끼도롱뇽은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데 롱레스 살라멘 폐가 없는 폐가 없어. 폐가 없으면 얘는 호흡을 어떻게 하죠? 피부호흡을 하는데 이제 주로 여기 쪽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몸 밑에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폐가 없는. 전 세계에 폐가 없는 도롱뇽은 99%가 미국에 주로 삽니다. 미국하고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는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요. 이 종이 왜 우리나라에 있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 이분이 찾으셨어요. 제 친구인데요. 저랑 같이 생물 선생님인데 대전에 있는 미군 부대 생물 선생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서산에서 제가 새가 제 전공이었는데 새를 보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서산에 새 보고 싶다고 제가 차 태워서 다녔죠. 꼭 오면 돼지 고기 말려가지고 간식으로 손수 만든 간식을 가져오셔서 아주 특징적이셨는데 같이 먹고 이렇게 똥 보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롱뇽 찾은 카센입니다. 카센. 제가 그때 똥 줍는 거 사진처럼
다른 도롱뇽하고 다르게 얘는 코에서 여기 콧구멍하고 이쪽으로 홈이 있어. 그래서 물에다 이렇게 대면 물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이렇게. 그리고 얘는 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롱뇽인데 물에 안 살고 땅에만 살아요. 100%. 그리고 얘네는 체내 수정을 합니다. 수컷이 암컷한테 정자낭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몸에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수정시켜서 알을 낳습니다. 그 우리나라 도롱뇽, 이끼 도롱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롱레스 살라만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알을 낳으면 알 속에서 올챙이 시기를 다 마칩니다. 혹시 그 난태생이라고 하시나요? 산모사가 그 알은 아니지만 뱃속에서 있으면서 뱀이 되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알을 낳으면 알을 어떻게 낳냐면 이렇게 암컷이 돌틈에 매달려서 알을 이렇게 매달려놨어. 천장에 매달아놨어. 그리고 이 암컷이 얘를 지키기도 합니다. 모성애. 양서류 중에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플라나리아나 이런 것들이 육상 플라나리아나 이런 것들이 알을 먹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려고 싸고 있기도 한데 이 안에서 270일 이 안에서 올챙이 시기를 마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올챙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찾았을 텐데 조금만 도롱뇽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카세니아라고 하는 분이 대전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장태산에 가서 야외 실습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돌을 치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그분은 미국에서 오셨죠. 미국에서는 쟤랑 똑같은 녀석들을 많이 봤잖아요. 비슷한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운동연합에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한테 사진을 보내서 얘가 누구냐? 녹색연합인 영웅이라는 그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쫙 돌렸습니다. 토마뱀인데 어? 도롱뇽인데 이게 뭐 이상하다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서류 하시는 분한테도 다 오고 저는 그때 이제 양서류를 보던 2003년이니까 새만 열심히 보던 때인데 저한테도 왔어요. 전 잘 모를 때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진하고 그거를 자기 스승님한테 미국 일리노이 딱 보냈어요. 이거는 롱레스 살라만. 근데 그 왜 한국에 있지? 얘는 어디에 산다고요? 미국 일부 유럽에 이탈리아 그쪽에 삽니다. 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팀하고 일리노이 대학하고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막 채집하고 그래서 5군데서 우리나라에서 찾았고 그 네이처 지신 2003년 전혀 다른. 근데 왜 얘가 여기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양서류학자들이 대거 아시아로 몰려왔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도 있고 있을 거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23, 20년 지났죠? 지금까지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왜 얘가 여기 있는지. 처음에 제가 2003년에 찾아줬고 2008년에 제가 관심 막 갖고 다큐를 막 찍을 때 그 환경스페셜 팀과 다큐를 찍을 때 그 환경부에 계신 양서류 전공자는 그랬습니다. 이거 미국에 미군들이 대전에 많잖아. 걔네들이 갖고 온 거야. 그런 식으로 얘가 왜 있는지. 선생님들 그 판계 이론 아시죠? 초대륙이 나눠져가지고 생물 분류고 따지잖아요. 이끼도롱뇽은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판게아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론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게아 이론이 틀렸다. 다른 분포권의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끼도롱뇽 여기 보시면 이끼가 많은 곳, 습한 곳.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많이 닮았냐면 낙엽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를 찾으시려면 습하면서 낙엽이 많은. 또 하나, 돌이 산에 있는 돌이 큰 돌이 아니라 조그만 돌들이 많이 있어요.
주목돈 너덜지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너덜지대가 잘 발달해 있고 낙엽이 좀 많이 쌓였고 축축한 그런 곳에 돌을 들추면 그 밑에 있어요. 땅에서. 그게 있기도. 제가 오도산의 마지막 경상도에 왔을 때 제가 그 한참 저 녀석의 분포권을 찾아보려고 경상도를 많이 뒤질 때 느꼈는데 경상도의 산을 보니까 경상도의 산은 칠분응성까지는 개발이 싹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옛날에 6.25 때나 그럴 때 거기까지 다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없어요. 그 위로 올라가니까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 오도산 위에 지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경상도 어디에서 어떤 산을 갔는데 성주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산을 밑에서는 없었는데 높은 지역으로 가니까 인기도로는 있었어. 근데 오도산도 아래선 없었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너덜지대가 있어서 돌을 들치니까 그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물하고 상관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양서류를 이렇게 돌을 들치면서 하는 걸 우리나라 약간 좀 터부시하고 자연 손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시는 분이 없어서 경상도에 기록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는 주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미스터리하죠. 그리고 아직 알을 낳은 모습을 자연적으로 찍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아까 그거는 화분에 윤광영 선생님이라고 선생님께서 화분에 얘네들 잡아놓고 사진을 찍어요. 제가 찾은 지점 제가 여기 서산에 살고 있어요. 주로 대전하고 좀 많이 살죠. 그리고 경상도로 와서 찾은 데 이제 최고고 여기 지금 몇 군데 빠졌는데 여기 아까 말한 황매산? 황매산이 국립생물장원에 계시면 한 분 찾았고 여기 이쪽에도 한 군데서 찾았어요. 분포권은 거기 계신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얘는 알을 처음에는 한 4, 50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뱃속에서 알이 처음에 작았죠? 1년 동안 커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뱃속에 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10달 동안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1년 동안 알을 키우고 그 다음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도롱뇽은 매년 알을 낳는다면 얘는 2년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1년 키우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가 지난 다음에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은 대부분 여름에 낳고 그 여름에 낳은 새끼들이 그 유생시를 다 거쳐서 나오는 거는 겨울이나 그 다음에 제가 뼈저리게 마음 아픈 적이 있는데 전북 고산에서 돌을 뒤지면서 1월 달에 이끼도롱을 찾았는데 요 틈으로 빠져나가는 이끼도롱을 잡았어요. 그 틈으로 산을 막 돌 뒤지면서 그래서 너무 새끼를 찾았다 싶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잡고 왔는데 틈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도 그 마음이 아픈데 새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미를 해서 5월, 6월 달에 교미를 해서 정자낭을 받고 그래서 그 알에서 암컷이 필요할 때 수정을 시켜서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알을 낳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도롱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5분 쉬었다가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